1989년 10월 12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공항에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낡은 여객기가 착륙. 공항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조사 결과 1954년 9월 4일 독일 아헨 공항에서 이륙 후 공중에서 감쪽같이 실종됐던 산티아고 항공의 513편 여객기가 무려 35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에이?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92명의 사람들 모두 백골화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추락해서 실종돼서 뭐 없어졌다 이런 건 많은데 이게 그치,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착륙을 해버린 거야. 어딘가로 웜홀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웜홀이라고 하기엔 어쨌거나 35년의 세월을 저 비행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순간 이동했다고 하면 백골화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야, 무섭다. 무섭죠? 이 사건은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베니싱 현상의 대표 사례로 등극.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른바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 여객기 내부에서 찍혔다는 백골들의 사진.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미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아, 깜짝이야.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신문사는 원래 유머, 음모론 등 검증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뉴스 보도로 악명이 높은 곳. 해당 기사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베니싱 현상으로 유명한 브라질 여객기 실종 사건은 사실 가짜! 속았네, 속았어. 그렇지. 네. 야, 이게 그럴듯한 어떤 포장과 함께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지.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금빛 모모의 죽음. 이번엔 문제가 된 괴담 속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 이거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뭐 마네킹인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1964년에 개봉한 션 코네리 주연의 영화 007 골드핑거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저 금색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있는 배우 보이시죠? 그녀의 이름은 빌런 골드핑거의 비서 질 메스터슨 역의 셜리 이턴. 두 기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괴담 들어보셨나요? 셜리 이턴이 그 장면을 찍다가 진짜로 죽었다던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래. 온몸에 금색 페인트를 칠한 뒤 질식해 사망한 극중 역할처럼 실제로 셜리 이턴이 페인트 분장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문. 오, 그런 게 있었어? 이 영화가 개봉한 지 6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괴담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 페인트를 분장했다고 사망해? 영화 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 괴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셜리 이턴의 이름만 검색해봐도 현재 나이 85세.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생존. 살아 계시네.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괴담이 왜 생겼고 팬들은 왜 믿었을까요? 먼저 60년대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모공을 막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한다고 생각했죠. 셜리 이턴에 따르면 그래서 당시 분장했을 때도 의사가 상주했고요. 대부분은 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로 숨쉬라고. 그런데다가 007 골드핑거 이후 셜리 이턴이 작품 활동을 하긴 했지만 큰 활약이 없었던 데다가 1969년에 전격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스크린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어이없는 괴담을 믿어왔던 것이죠. 뭐 요즘이야 뭐 SNS에 나 잘 살아있어요. 이게 뭐 글도 올릴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질 않으니 더 괴담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도 괴담이 끊이질 않아서인지 아예 셜리 이턴 본인 등판. 내 역할이 평생 상징적인 존재가 될 줄이야. 1999년엔 자서전을 통해 2003년엔 한 방송에 출연해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15년엔 다시 한번 전신에 금색 페인트 칠을 재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걸 믿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거듭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 닮은 사람이다. 할머니 섭외했다. CG다. CG다. 근데 진짜 전신 금칠은 정말 저분의 상징이 됐겠다. 그다음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는데.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야,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네.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이긴 했는데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중국에 퍼진 황당 괴담. 이번 괴담은 중국에서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괴담으로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这个时候我要问一下韩东秀了，对啊，粽子在你们那边还好吧？清源是韩国的吗？哦，这个端。 그래서 이제 중국 단오절 얘기입니다. 설,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 2005년 한국 단오 행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면서부터 한국이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뺏어갔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단오가 방금 나왔다시피 중국의 신 구론을 기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단오가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구론이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던 거고 따진 거죠. 자, 오늘 중국에 퍼진 황당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문제시했던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건 강릉 단오제입니다. 기우제 성격의 산신제와 굿, 가면극 등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요. 중국 단오절 세시 풍속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단오는
초나라의 시인이었던 구론을 추모하는 데서 비롯된 반면 우리나라의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한 이 중국 단오 때는 배로 경주를 하고 쫑즈라는 찹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만 한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등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엄연히 다른 명절입니다. 자, 단오라는 한자어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명칭만 같을 뿐 한국 단오와 중국 단오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곡해하는 흉흉한 단오 괴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아시아를 점령한 빨간 마스크 괴담.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두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5위를 공개합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 타는데.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아,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아이고.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실물이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시.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후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자.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출몰 성지로 떠오른 영화관.
이번 특종은 우리나라 괴담의 성지 한 영화관에 얽힌 얘기입니다. A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인 B 씨. 그날은 심야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 예매한 관객이 한 명뿐이네. 와, 혼자 영화 볼 정도면 이 영화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예매한 관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이 뒤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기에 영화는 제 시간에 맞춰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 영화관 제일 앞쪽 좌석 A열에 앉아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여성은 등까지 돌리고 B 씨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운을 느낀 B 씨. 당황해서 상영관을 나왔다가 바로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상영관. 방금 전까지 상영관 좌석에 앉아 B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빨간 옷의 여성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떠도는 괴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알아요. 이 영화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관에는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20명. 그런데 겨우 5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정원 초과!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화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 괴담에 괴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확인된 바 없는 괴담일 뿐. 아마도 이런 괴담이 생긴 건 어둡고 폐쇄된 영화관의 특성과 한때 영화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으며 어수선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합니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 피범벅인 흰 가운을 입고 마치 마네킹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여인의 입에 물려있던 죽은 고양이였습니다. 우와, 왜 고양이를 물고 있어? 표정을 떠나서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는 거 입에 어떻게 물어? 여인은 곧 고양이를 입에서 뱉어냈고 의료진은 그녀를 병실로 옮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요. 얼굴 뭐야? 잠시 뒤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자 나는 본 것 같아. 이거. 갑자기 거세게 저항하더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의사를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인. 그런데 뭐야? 왜 사람 입안에 치아가 아니라 가시가 있어? 아 뭐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심상치 않은 여인의 정체에 곧바로 출동한 병원 경비원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인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는데요. 그리고선 의사의 귀에 대고 나는 신이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기괴한 여인이 경비원들마저 물어뜯어 죽이는 광경. 뭔 소리야? 실화예요? 이거 뭐 SF 영화 장면 같아요, 그죠?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요. 2012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명 무표정 여인 괴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데다 사진까지 존재하다 보니 대화제. 이 괴담이 어찌나 화제가 됐던지 단편 영화로도 제작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린 한 웹사이트에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피 묻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났다. 여자의 입에는 사람의 이가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신이다. 아까 그 괴담 내용이죠. 그대로인데요? 무표정 여인은 필력 좋은 한 유저가 공포 사이트에 올린 그럴듯한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희망이 보여. 이 사진은 영국의 한 사진 작가가 찍은 밀랍 환자와 간호학생 작품, 즉 퀄리티 좋은 무서운 글과 예술 작품이 크로스, 여기에 실존하는 병원까지 배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괴담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러시아 숨겨진 비밀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괴담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하다 못해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는 괴담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대. 지하철도 아래인데 그 아래 또 지하철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 어떤 목적으로 비밀 지하 노선을 만들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국가 기밀 뭐 차원에서. 예전에 뭐 국가 기밀. 네. 괴담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인 스탈린.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로 비밀 별장에서 은둔하다시피 생활했고요. 자신의 경호원 외에는 자식들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암살 편집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에 따르면 이 몸이 대표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은밀히 만들어라. 미소 냉전 시기 암살을 병적으로 두려워한 스탈린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밀 지하철 노선, 일명 메트로2를 만들라고 지시. 이 메트로2는 스탈린의 교회 별장, 국방부, 군사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들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도 이제 정권을 잡기 초반에 워낙 많이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암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지하 노선이 무려 지하 15층 깊이에 약 15,000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지하 도시, 일명 라멘키로 이어진다는 괴담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는 핵 전쟁이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엘리트들만 수용하기 위해 개발, 최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음식 창고, 발전기, 수면 구역 등을 마련해뒀다고 하는데요. 필요는 하겠지만 또 씁쓸한 게 이게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살겠다고 또 이런 거 마련해 놓은 거 보면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이 이 괴담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 국방부에서도 메트로2의 존재를 의심. 1991년 메트로2로 추정되는 노선도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소련 출신 정치인들이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엔 러시아 도시 탐험 크리에이터가 모스크바의 지하철 영상들을 우크라이나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중에 메트로2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일각에선 지하에 기밀 시설은 있으나 괴담 속 메트로2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메트로2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6위 공개합니다. 탈의실 모모 사건의 진실. 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 패 갔다 실종됐대. 아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와.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들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뜻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아유,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모모가 단골인 술집.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살해한 휴양지 키웨스트 섬. 이곳에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캡틴 토니스 살롱이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요. 키웨스트 섬에 방문한다면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뭐 이 술집 바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말이죠. 절대로 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영업이 끝난 고요한 밤만 되면 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유령. 토니 하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더욱 섬뜩합니다. 1851년 해당 건물은 키웨스트의 첫 영안실로 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자리 잡은 큰 고목나무는 한때 각종 범죄자를 처형하던 교수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형된 유령들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요한 밤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유령 중 하나, 바로 피로 뒤덮인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유령인데요. 16명의 해적은 물론 이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의 유령 또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갔던 데니까 가보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유령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있죠, 다크 있죠.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건물은 시가 공장, 주류 판매소를 거쳐 1933년 술집으로 오픈했고요. 1958년 주인이 바뀌며 이름도 현재 캡틴 토니스 살롱으로 바뀐 건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1980년대 바닥 공사를 하던 중 15구가량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며 아휴. 흉흉한 괴담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괴담 없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예. 언젠가 평화로운 섬 키웨스트 이 술집을 찾게 되신다면 옆자리에 앉은 손님 유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의 하나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서는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예.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아,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아,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8위를 공개합니다. 광장에 출몰하는 모모.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분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운데.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메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7위 공개합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포 모모. 홍콩 남쪽 홍콩 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닦여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 세수를 하던 여성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 등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맞아요.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섬에 가면 절대 하지 마시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 섬. 오시마 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이게?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기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데? 어떡하라고 도전? 야, 저기 모터 없는 안 되는 데 같아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데 같아요.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 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의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 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자, 오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2위 갑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SNS 괴담. 2014년 10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112 종합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망치와 톱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위협하고 있어요. 신고자는 이 내용이 현재 SNS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실제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실제로 당시 SNS에는 대구 성서쪽 및 상인동 친구들아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상세한 인상착의는 물론 추가 목격담까지 올라오면서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아이고. 자, 당시 CCTV에 찍은 범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사진만 봐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있나요? 망치 있잖아요. 저기.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이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아이고 웬일이니. 자, 대구 경찰청은 이 겁이 많은 중학생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고요? 늦은 시간 대구를 방문한 친척을 데리러 나가던 중학생은 본인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망치와 톱을 들고 친척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일반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사연도 모르고 SNS에 올리며 괴담이 퍼지게 된 건데요. 지금 뭐 주황색 비옷 같은 것도 입었잖아요. 네.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어떻게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요.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영국 공포의 팥죽송 괴담.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봤어요. 뭐야 이거? 빠져.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시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절을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시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절을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팥죽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이거 뭐 지금까지 떠들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2일 공개합니다.
울산을 뒤집어 놓은 모모 괴담.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5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헬리콥터를 삽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4위 공개합니다.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괴담.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야.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울렸던 걸까요?